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 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리고 어제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사실 제가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계속 지켜봤었는데 내용이 사실 이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다라는 이유와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 즉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좀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고, 주요 내용 짤막하게 좀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자면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 2차 세미나가 열렸었죠.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요새 최근 시장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공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한껏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2차 세미나 영상 그 라이브를 보면서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한국거래소가 그 공유해준 자료를 좀 함께 보시자면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아직까지 뭐 확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이고 그리고 예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살펴보자면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틀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다음 시트를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 예전에 기업 밸류업 초창기 때 배포해줬던 자료와 똑같은 자료더라고요. 아무튼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 세 번째 것도 이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향후 계획과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전에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자료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뭐 달라진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 정부와 입장 차이가 좀 다른데 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이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
법인세 세액 공제와 그리고 배당 소득세 부담 경감 같은 경우는 이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되는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제 지원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제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세제 지원이 없는 이 긴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증권사,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하락세 같은 경우 배당락과 겹치면서 2월 26일 이 세부 내용 실망 매물이 좀 한 차례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상무 기재부 장관께서 기업 밸류업 정책 같은 경우 이 총선과 관계없이 시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금 어제 솔직히 2차 세미나 때 거의 그냥 똑같은 내용이었죠. 거의 없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다시금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었는데 한 10일 이평선 부근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금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을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점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법 개정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 밸류업이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 즉 증권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